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투자 분석 가이드 프로그램 경제 사부 최고의 종목 킹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경제 사부는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서울경제TV 최고의 유튜브 방송 경제 사부 초대 손님 이인서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개인 투자하고 있는 대학생 이인서입니다. 네네. 세계의 중앙. 네. 서울의 중앙. 중앙대 학생이죠, 그죠? 네, 전공은 뭐예요? 저 사진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네. 야. 자, 배종찬 소장과 가장 닮은 인물. 인물은 아닌데 괜찮습니까? 인물한테 또 네. 뭘로요? 그 배추도사 무도사의 배추도사. 아, 배씨 같은 또 배씨잖아요. 예. 네. 그러네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성 게스트분들에게 노래를 요청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춤을 간단하게 우리가 뭐 배워볼 만한 핫한 댄스가 있을까요? 핫한 댄스요. 네. 그러면은 진짜 하시려고요? 네, 그래도 아니, 해야죠. 그럼요. 네. 저는 그러면 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요즘 아이돌들 사이에서 예. 유행하는 몇 가지 포즈들 네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빨리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이게 루피 포즈라고 아. 이런 것들. 네. 네. 이런 것들 하면 좀 인싸 포즈라고 하거든요. 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 50견이 와가지고 안 돼. 안 돼. 아니 50견이 와가지고 팔이 안 나오세요? 안 돼요. 예. 50견이 도와드릴까요? 예. 예. 또 하나만 더. 그럼 이제 곰돌이 포즈 이렇게. 곰돌이 포즈. 네. 곰돌이 네. 귀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포즈가 그냥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곰. 예. 예. 그냥 그 춤은 됐고요. 네. 노래를 한 곡 해주시죠. 노래요? 자, I want you to know that I'm never leaving cause I miss the snow till death will be freezing. Yeah, you are my home for all seasons. So come on, let's go.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와. 이게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죠? 아, 사운드 뮤직이에요? 예. 아, 그렇습니다. 여하튼 뭐 우리한테 욕한 건 아니죠. 네. 아니 정말 오늘 정말 우리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한 거요? 턱칠까요? 야, 예.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우리 경제사부 네. 드디어 이제는 월가 경쟁을 하게 됐네요. 월. 알았습니다. 네. 자, 좀비 전지다. 그래도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일단은 그 김민수 대표님, 네. 2차 전지 네. 일단 2차 전지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계속 이렇게 뭐 좀비 전지다. 눈을 떠도 2차 전지, 눈을 감아도 2차 전지, 계속 2차 전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좀비 전지란요. 네.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럴 때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죠. 예. 우리 인서양께서는 지금 전기차의 시대 네. 이쪽에 네. 이게 지금 지금처럼 전기차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게 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요즘 서울 번화가에서 네. 전기차 충전소들을 곳곳이 좀 보고 있거든요. 하나 그런- 매입하시려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다들 전기차 이게 충전소가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수요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시대가 충분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빨리 전기차 시대가 올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저 사진학과가 아니고 경제학 그거 조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터리학과? 예. 아니 그러니까 네. 과만 사진학과고 네. 수업은 경제학과에서 듣는 거야. 거기 그 멋진 원빈 선생님 거기 계시. 내가 원빈이잖아요. 뭐가 비었어요? 원뚱.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예. 결국에는 전기차가 얼마큼 빨리 올 올 거냐? 우리 시대로 올 것이냐. 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전기차만 배터리를 씁니까? 아니네. 아니죠. 예. 네. 또 뭐가 쓰겠습니까? 뭐 많잖아요. 전자제품도 그렇고 배터리 그건 쓰는 게 좀 많잖아요. 약하잖아요. 저 제품은 좀 약할 거고. 아. 또 보면은 테슬라에서는 이제 로봇을 만들어낸대요.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멋있죠? 그 춤추는 거. 이게 그렇죠. 예. 춤은 춤- 나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과 거기다가 또 진짜 큰 원동력으로 가질 거는 또 UAM 같은 거. UAM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아시죠? UAM이 뭔지. UAM.
얼반 에어 마벨레리. 머벨레리. 아, 네네. 네네네. 프로펠러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그 큰 거. 어. 그것도 배터리죠. 배터리로 가야죠. 배터리. 네. 네. 그럼 배종찬 선생님도 그럼 배시 집안 배터리. 그렇죠. 예. 오. 사랑의 배터리.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듯이 전기차의 성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2차 전지가 커서 적용될 거는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하네요. 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배터리는 뭐 노트북도 들어가고 그렇죠. 사실 이거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네, 기본에다가 더 큰 거, 네네. 더 놀라운 것들.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가는 길이 맞다. 그러면 앞으로 2차 전지 쪽에서도 기술이 계속 개발될 거고, 예. 더 같은 배터리여도 성능이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 또 충전이 빨리 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2차 전지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에 또 들어가는 소재 쪽, 그렇죠. 이쪽에 대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양극재 쪽이나 이런 쪽은 계속 부각을 받는데,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만큼 우리가 또 IRA 법안을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 한국이 보조금을 받느냐 문제 때문에 또 많이 또 시끄럽잖아요. 근데 일단 현대차는 많이 탈락했습니다. 네, 못 들어가고 미국산 차만 또 다 선정이 되긴 했어요. 16 그렇죠. 16개만 16개. 들어갑니다. 예, 다 그들의 차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또 따져보자면 네. 그게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갈 테고 그렇죠. 그게 걸림돌이 될까? 자, 우리 인서양도 지금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는데 네. 뭐 미국 차만 선정했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나 2차 전지 투자 안 해.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기회는 2차 전지야.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만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를 알아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 면접 보는 것 같았어요 방금. 네. 감사합니다. 뭐 배터리 회사 사장님. 아니 사실은 오늘 네. 우리 인서양이 네. 서울경제TV에 면접을 보러 온 셈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군요. 어. 이런 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오픈 마인드로 지금 접근하시는 거죠? 지망생이에요. 지망생인데다가 그러시구나. 우리 오늘 이 조회수가 일단 10,000단이 넘어가게 오, 되면 네. 일단 1차 통과 가능성이 높다니까. 통과를 했죠. 아까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예. 네. 2차 전지 쪽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부각받았던 거는 저희가 잘 아는 뭐 그렇죠. 혹시 주변에 아, 에코프로 사신 분 계세요? 저는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어서 주변에 다들 없어요. 땅을 치고 저거 샀어야 된다. 몰랐다. 그 이야기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김민수 대표는 지금도 들어갈 오. 여지와 공간이 있다. 그 말씀을 해서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음.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얼만큼 조정을 받느냐의 문제겠지. 그렇죠. 또 기회는 계속 찾아야 된다고 아하.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럼 시장에서 이제 바라본 게 뭐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수직 계열화된 세 개의 대그룹 기업 쪽에서 뭐 에코프로, 그렇죠. 포스코 그다음에 홀딩스? 포스코, 그다음에 LG. 화학, 네. LG화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포스코 계열 형제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훑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왜 부각을 받느냐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는 일단 예전에 알고 있던 포철, 네. 포철이 밑으로 쑥 내려가고 반대로 지수사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더 한몫을 한 거죠. 만약에 그냥 포스코만 올라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부각을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포스코 홀딩스 밑에 자회사들이 쫙 하고 있는데 네. 그쪽이 다 더 중요한 포스코 퓨처엠 이름 자체가 오.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렇죠. 퓨처엠. 자, 대표적으로 지금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포스코 그룹 쪽을 볼 때 또 퓨처엠이 예전에 포스코 케미칼이죠. 그렇죠. 양극재, 음극재 다 한다. 예. 양쪽에서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서포트하는 회사 포스코 홀딩스의 밑에 자회사들. 그렇죠. 그래서 수직 계열이 됐을 때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포스코 쪽이 갖고 있는 리튬 염호 이쪽을 통해서 리튬도 추출해서 생산해낸다.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또 포스코 쪽에서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싫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나오는 게 포스코 엠텍인데 그렇죠. 엠텍은 솔직히 아직은 불분명해요. 뭘 예.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간 좀 불분명하지만 예. 포스코 쪽에서 너 이거 해 그러면 무조건 해왔던 대표적인 뭐 탈산이나 뭐 그리고 또 이제 포스코 쪽에서 정비하는 예. 이것 쪽에 했던 회사인데 할 게
있겠다라고 해서 좀 기대감이 조금 좀 높죠. 예. 그래도 그런 쪽에서 움직였었고. 왜냐하면 상당히 또 가격 탄력성이 발휘할 수도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았지만 포스코라는 이름에 또 이 부가가치가 네. 굳혀진다면 또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 DX. 네. 네, 이것도 예전에 우와. 포스코 ICT. 음. 포스코에서 IT 관련된 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SI 업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대기업들이 뭘 하고 있으면 거기서 IT 백업해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거. 네,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또 충전 원청 기술 갖고 있다. 예. 안쪽이라든가 뭐 스마트 공장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영향력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이다 보니까 개연성으로 움직였던 건 좀 크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만약에 포스코 스탈리온, 스틸리온. 예. 자, 스틸리온입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예, 실베스타 스틸리온. 네. 이런 쪽의 회사도 같이 움직이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 포스코 강판이라고 하는 옛날 회사인데, 알죠. 예, 컬러 강판 쪽, 냉연 쪽 이쪽이다 보니까 특별히 연관성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요?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개의 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 포스코가 저평가를 받다 보니까 보통 포스코 자산 가치 대비하게 되면 PBR 0.3배 막 이랬습니다. 그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 앞에 포스코 자 붙였네 보니까 좀 싼데, 그러니까 이때 반응을 했던 거죠. 그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직접적으로 뭔가 연관을 시켜서 보기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but 자, 비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쓰시네요. 자. 원래 비염 영어가 좀 약간 수락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눈을 네네. 부릅뜨고 그렇게. 아니 오늘은 인서양이 네. 일거양득이야. 자, 투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잖아요. 네. 이제 뭐 토익 점수 잘 나올 거예요. 한 네. 200점? 오. 네. 그렇죠. 만점이 250이에요? 네. 네. 계속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제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인터내셔널.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네. 올라왔는데 인터내셔널이 유통이죠. 무역이죠. 종합 상사라고 상사죠. 부릅니다. 예, 상사. 예전에 삼성물산이나 LG 상사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 일단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 회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도 봤었을 때 좀 많이 정체를 댔다가 요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주봉으로 봤었을 때 요쯤 돼서 작년 말쯤이었죠. 이때 회사를 하나 합병시켰습니다. 예. 네, 포스코 에너지라고 아하. LNG 관련돼서 발전하는 회사를 합병시켰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포스코 인터에서는 전통적으로 미얀마 가스전이 있습니다. 예. LNG 쪽이죠. 그렇죠. 가스전 있고 그거와 함께 딱 협업하면 수직 계열화 되겠다 싶어서. 해외에 에너지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갖고 그러면 이번에 포스코에서 우리 리튬은 충분하고 니켈 찾아와라. 네, 그리고 또 망간 찾아와라. 예. 코발트 찾아와라. 누가 하겠습니까? 옛날에 이게 대우 인터내셔널이 전신이었거든요. 예. 대우 쪽은 아시겠지만 혹시 미생 보셨습니까? 네. 드라마 미생? 네. 네. 임시완 부은 버전. 자, 그래서 우리가 특징적인 건 여러분들 여전히 2차 전지에 네. 투자자들의 눈독이 걷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좀비 전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코 형제들, 그다음에 이 포스코 형제들, 그리고 LG 형제들까지 쭉 보이는데 특징적인 게 잘 나가는 형제가 있으면 다른 형제들까지 같이 잘 나간다. 이런 현상이 최근에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된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 M 쪽이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고점에 가 있다 싶으면 포스코 엠텍, DX, 스틸리온, 인터내셔널 형제를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No, international.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네.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서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른 거 가지고 뭐 더 오를 것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저평가가 해소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따라가는 것보다 수익 나셨으면 좀 챙겼다가 조정 나온 다음에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하지만 만약에 이 중에서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고,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또 우리 워렌 버핏 아시죠? 그렇죠. 워렌 버핏 선생님이 TSMC 손절, 일본의 종합상사 매수, 그렇죠. 5%대 샀다가 7.5%까지 다 늘립니다. 예. 왜 이럴까요? 자원이 그렇습니다.
에너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확보를 하기 위한 전쟁들이 계속 펼치겠구나. 이거를 네네.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렇습니다. 할 일이 더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계열 형제들까지도 덩달아 업되는 현상.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들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결국은 포스코라고 하는 든든한 배가 있다. 그 배 위에 올라타서 하여튼 뭐든 일을 해낼 거야. 그런 현상인데 인서양은 그 워렌 버핏 알아요? 네. 네. 워렌 버핏의 그 장기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워렌 버핏의 여러 투자 명언은 투자자들에게 좀 귀감이 되는 명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투자에 관한 그런 명언인데 장기 네. 투자 좋죠. 또? 네. 장기를 팔아서 투자를 뭔 소리예요 예. 지금 또? 할 수 있다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지금 고민을 네, 다른 건 생각나는 게 없는 거죠 네. 지금. 아쉽네요. 그게 제일 면접 중요하죠. 점수가 올라왔을 텐데. 아니 왜냐하면 이 제가 그 워렌 버핏하고 교감을 했어요. 이 워렌 버핏이 네브라스카 주의 네. 오마하에 살고 있는데 네. 워렌 버핏이 자주 가는 그 식당에 가서 내가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같이 점심 식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 워렌 버핏이 자주 가는 그 식당에 그냥 식당만? 나 혼자 가서. 2배 드셨잖아요. 2배. 근데 워렌 버핏의 냄새가 나. 그러니까 그게 네. 그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내 장기에 좋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 거죠. 아우 말이 네. 막 하시네. 자, 네. 이 상황에서 포스코 형제들을 봤습니다. 마치 영화라도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LG로 갑니다, 그죠? LG도 중요한데 난 LG도 LG요. 이제 LG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LG 같은 경우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게 되면 그렇죠. LG화학 같은 경우 그겁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지분의 한 81%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만드는 회사 갖고 있는 지분 근데 이중 성장이니까 그냥 애써 무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LG화학도 그동안에 석유화학 쪽이 있고 첨단 소재가 있고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근데 첨단 소재 쪽이 다 LG에너지 솔루션을 백업하기 위한 쪽이죠. 그러니까 LG화학도 에코프로 BM처럼 양극재를 합니다. 양극재를 하는데 그걸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그게 인정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레벨업은 꾸준히 할 것이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또 석유화학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수익성을 좌지우지합니다. 목닥 잡고 막 흔들어요. 이런 상황 쪽에서 이게 지금 또 지금은 최근에 한 1년 반 동안은 석유화학 업황이 안 좋았었죠. 근데 이게 살아나서 턴어라운드 된다. 그러면 살짝 또 올라오는 것과 LG화학이 그런 때 나오는 또 가치의 부각, 양극재의 부각 쪽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꾸준한 레벨업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또 마지막 퍼즐의 완성. LG화학은 또 음극재하고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다 있죠. 다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바인더 쪽도 투자하고 전구체 쪽도 하고 게다가 나중에 폐배터리 쪽은 고려아연과 조인트 벤처를 해서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지금 LG 솔루션이 이제 밸류체인들이 다 있죠. 얘네가 화재가 나거나 얘네가 아니면 또 삐져가지고 나 생산 안 해. 그러면 우리 반기를 들겠어.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포스코도 우리가 형제들을 발굴했잖아요. DX나.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LG화학, LG엔솔 뻔히 다 알아. 그러면 이 LG 형제들 중에서는 우리가 포스코의 형제들처럼 눈독 들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LG 쪽은. 만약에 그래도 지주사 LG죠. 억지로라도. 억지로 만약에 뭘 만든다고 하면 LG죠. LG.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약간 지분 경쟁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광모 회장, 지금 구광모 회장 이분의 그러니까 구본무 회장의 양자죠. 그렇죠. 구본무 회장이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의 아들이죠. 동생의 아들인 양자로 구광모를 양자로 해서 지금 LG 회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분도 그대로 넘겨받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쭉 보다 보니까 그 김종숙 사모님이신가요? 구본무 회장의 부인이죠. 부신. 그리고 또 밑에 딸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위가 주도했다 그래요. 그거는 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위가 어디 계신지 아시죠? 모 헤지펀드 회사에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영국의 가치 투자 행동주의 펀드 이쪽 회사가 또 어딘지 압니다 제가.
이런 쪽에서 또 지분 5%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제 변화가 되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LG가 낫겠죠. 네. 굳이 찾는다고. 지주회사니까요. 네네. 이것도 여러분들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가격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뭐 아직도 10만 원을 넘지 않는 가격이라면 여러분들이 LG의 앞으로의 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또 안정적이고 브랜드 가치도 있는 기업이고 네. 투자를 할 만하다. LG 하면 또 혹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수양은. LG 좀 번외 이야기긴 한데 LG 트윈스 야구팀이 생각납니다. 예. 그래요? 근데 저는 다른 팀을 엘트. 예. 아니 근데 잠깐만. LG 트윈스가 생각나는데 본인이 응원하는 팀은 다른 팀이에요? 어디? 저는 두산. 두산을 왜 두산이에요? 아무래도 홈그라운드이기도 하고 주변에 두산을 진짜 원래 그렇군요. 두산이면은 이성현 감독이잖아요. 네. 이성현 감독의 성대모사는 제가 업계에서 제일 최고죠. 뭐 안 맞습니다. 네. 성협이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PD님이 언제 자르실지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LG 지주회사 LG를 우리가 더 그러면 여기까지 쭉 들어왔는데 예. 그럼 이제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가 커지면서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들 막 커지는데 인서양이 생각하시기에는 전기차를 만약에 내가 사고 돈은 이제 나중 문제 소장님 주실 거니까요. 네. 사라고 딱 주는데 사고 싶어도 걸리는 게 좀 있지 않으세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충전소에 관한 그렇죠. 충전이 우리 저기 김민수 대표가 호가 충전소예요. 네? 왜요? 호가 충전소예요. 충전소? 요즘 충전소 인프라를 제일 밀고 있는. 그래서 주목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있어. 이야기해 주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많아야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 설문을 해보게 되면 그렇죠. 살 구매 의향이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장 뭔가 개선돼야 되겠느냐 그러면 충전소가 그렇죠. 개선돼야 됩니다. 그러면 충전소가 많아야 되겠죠. 저희가 예전에 내연기관차 주유하듯이. 그렇죠. 근데 그냥 충전소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왜냐면 한국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급하게. 급속 충전소. 충전하고 4시간 차 버립니다. 차 버립니다. 버리고 그냥 뛰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진 사람 몇 명 있어요. 소장님한테 걸려서요.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충전소의 확충이 제일 시급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나올 수 있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인프라 특별 법안을 통해서 이번에 안 되겠다. 충전소부터 깔자. 차량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충전소는 정말 필수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2032년까지 신차의 판매 67%를 전기차로 한답니다. 네. 그래도 가장 필요한 게 충전소가 있어야겠죠. 그럼 충전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발전도 만만치 않게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기차 누가 다 발전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뜨는 게 원자력. 물론 신재생 태양광 풍력이 다 좋지만 값싸게 전기 공급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대안은 원자력이죠. 근데 원자력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게 원자력 뭐 다 신재생 이것도 다 필요한 거고요. 발전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ESS. 저장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초고압으로 하게 되면 초고압 케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NS죠. 케이블 전선 필요하죠. 네. 중간중간마다 변압기, 송배전기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정에 아니면 또 거기 나오는 충전 플랫폼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일 가장 적합한 거는 LS. 이게 자회사가 7, 80개가 있어요. 자회사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LG와도 연계되는 거예요. LG, LS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서로 연관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반개죠.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변압기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공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전기 플랫폼을 공급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랑 계약하게 되면 충전소 뭐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그거는 플랫폼을 딱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제 형제들끼리 움직인다. 예전에는 이게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내에서 일감모로적인데 이제는 일관 체제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경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LG 형제들, 포스코 형제들 다음에 보는 것이 바로 LS 형제들이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그나마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코넥스 현재가 중에 SK 시그넷. 이 회사죠. 이 회사도 이게 차트가 옆으로 연결이 안 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은 SK 시그넷은 예전에 시그넷 EV라는 회사가 SK에서 인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매출의 95%가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중앙고속도로를 LA에서 그렇죠. 네, 저 뉴욕까지 가는 예. 이 중앙고속도로에 50만 개를 쫙 설치해봤습니다. 그래도 허덕이에요. 그럼 그 외에 나머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없죠. 충전소 수백만 개가 더 쏟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담당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지금 중요하게 담당하는 회사가 SK 시그넷입니다. 그 공급자 중에 하나가 시그넷입니다. SK 시그넷입니다. 네. 이런 회사들. 인서양은 참고로 우리가 이제 네. 지금 LS 형제들에서 네. SK도 2차전 이 SK가 지금 뭐 석유화학 이런 쪽도 있고 SK가 또 반도체도 있는데 이 SK 형제들 중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게 이 SK 그룹 계열사죠, 그죠? 그렇죠. 예. SK 시그넷, 네 형제들. 근데 궁금한 게, 네. 인수양은 형제들이 있어요? 전 형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외동딸이구나.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가족이 돼서 첫째 오빠, 둘째 오빠 어때요? 큰 삼촌,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가. 네. 아니 지금 네. 표정이 제일 지금 악화됐어. 네, 그렇죠. 별걸 걸 다 엮어 넣는구나. 네네. 이런 식. 예. 자, 그래서 LS 형제까지 봤고요. 이제는 또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할 이야기 있어요? 더? 더 시키면 더 해야겠는데 예. 시간 관계상 그렇죠.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짓죠. 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발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비인도적인 폭격을 당할 경우에 한국도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한국이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을 응징할 수도 있다. 자칫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산주가 끌어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또 지금 최근에 뉘앙스죠. 네. 근데 이제 조만간에 이렇게 뭐 1년 거의 이제 2년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요. 전쟁 안 끝나고 있고.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마크롱을 먹다가 네. 마카롱을 먹다가 그렇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안 되겠다.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예. 마카롱 집어 던지고 그렇죠. 네. 자, 비밀 특사 해가지고 이렇게 좀 꾸려봐. 그래서 예. 중국 쪽과 비밀로 이제 약간 좀 그렇죠. 접촉을 했죠. 접촉을 하면서 예. 약간 정전이나 휴전 룰라 대통령도 브라질 대통령도 네. 룰루랄라 하면서 아니죠. 중국으로 와서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네. 네. 깜짝 놀라.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약간 좀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면 네. 이제 대표적인 뭐 녹화일자로 오늘 많이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네. 벌써 입김새를 언제부터 치냐면 로템이군요. 네. 3월달 중반 때부터 계속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상관없다. 네.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야. 꾸준히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식의 변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최고가 올라갔네요. 이게 결국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지겨운 전쟁 이제 조만간 끝나겠지라고는 했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생각하는 변화가 또 하나 이제 그게 있죠. 워렌 버핏이 TSMC를 손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양안 관계와 함께 그렇죠. 대만 중국과 대만 관계가 이 정치적 불안정성. 그렇죠. 버핏 형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정치적 불안정성.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를 한 것 같아요. 약간 물리적인 충돌이나 아니면 중국이 야욕을 보이겠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 과연 TSMC가 타격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과 저하고는 이 스테이크로 교감이 됐죠. 식당에서. 교감 많이 되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시장 분위기는 그거죠. 전쟁이 끝나랴 아니냐의 문제보다 그렇죠. 좀 더 다원적으로 블록화된 지금 상황들 거기다가 언사 보게 되면 상당히 다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국 이기주의에 또 이제 정치인들은 딴 나라의 관계 뭐 돈독히 한다고 내 표가 올라가는 거 아니고 우리를 좀 돈독히 해서 내 강한 이미지 보여줘야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지적인 분쟁은 더 많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남수단, 북수단이 전쟁을 하고 있고 군벌이 나눠져서 수단을 안 가려요. 그렇죠. 수단을 안 가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도 홀란드가 우리 무기를 사가서 놀라 자빠지고 있죠. 왜냐하면 K2 전차, 그렇죠. K9 자주포를 보고 아니 이런 무기가 있었어? 근데 인사양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 그러면 조금 어때요?
여성 투자자들 우리가 뭐 남녀를 가릴 건 아닙니다만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방산주 그러면 방산시장 생각나시겠네요. 네, 저도 네. 사실 그걸 그렇죠. 먼저 생각했어요. 아 방산시장을요. 네. 네, 너무 기다만 듣지 말고. 진짜.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이게 일반인 좀 그래요? 마음을 열으세요. 마음을 열으세요. 예. 아, 아니 꽉 닫고 어떻게 방송을 아니, 하십니까? 저는 예. 김광석을 생각했지. 있잖아요. 가네. 어디를 만지시면서 방송을 하세요? 연애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무기 또 방산 쪽 그런 투자에 대한 좀 생각이 있어요? 어때요? 여성 투자자들 같은 게 주변의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전쟁과 관련돼서 방산주에 투자할 생각을 아무래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대만은 전쟁에 관심이 없지만 전쟁이 대만에 관심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봤을 때 사실 대만은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네. 전쟁은 대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누가 한 이야기예요? 그 대만의 대학 교수분과 한번 미팅을 가질 자리가 있었는데 이건 엄청나네요.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해서 사실 좀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를 아무래도 뭐 네. 국제적인 현안으로 보지 이렇게 주식과 관련돼서 생각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해진 겁니다, 그죠? 이제는 안보가 주식이죠. 여성분들이 경제죠. 예. 네. 왜 이쪽에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딱 보면은 이제 대학생 여성분들이 예. 복학생들이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남학생 네. 와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고 군대에서 내가 이 포를 딱 깠는데 그렇지 뭐. 이 포탄 없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하기 시작하고 그거 하나로 소주 한 병을 다 마시고 있어요. 닦는 방망이로 내가 맞아뜨렸어. 그렇죠. 그래서 혐오해요. 그 방산 쪽 무슨 총알 이런 거 얘기 나오면은 다 그거하구나 이렇게 제 얘기가 맞나요? 너무 너무 좀 열려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현대로템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뭐 하나도 있고 또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자 쭉 일단 우리가 뭐 기존에 알고 있는 기업들이야 뭐 빤할 테고. 네. 그 외에 지금 최근에 떠오르는 걸 보면 뭐 퍼스텍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방산 일종 관련주예요, 그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산주에서도 좀 잘 눈여겨보게 되면 지금 또 하나의 떠오르는 섹터 우주항공. 그렇죠. 이쪽과 연관을 시켜서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인서양도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우주 여행 쫙 하고 싶으세요? 네, 전 좀 관심이 있어서 하고 싶어요. 관심은 있는데 돈이 없는. 네. 네. 예. 그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십니까? 저 진짜 관심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인서양의 눈동자에 우주가 있네. 그 술 드시고 방송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유. 난 멀쩡해요. 난 체한 거 봤어. 속이 안 좋으세요? 체하셨다고요? 네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녹화일자 기준으로 오늘 드디어 이제 스타쉽이라고 하는 스타쉽. 테슬라에 있는 스페이스X의 네네. 스타쉽이라고 하는 발사체. 일론 머스크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드디어 시험 우주 궤도에 첫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로켓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본 적 없이 가장 큰 우주 비행체가 50m, 밑에 게 발사 연료가 70m, 네. 총 합치면 122m입니다. 네. 자유의 여신상보다 큽니다. 이 정도로 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 목표가 관광 가이드를 하기로 했어요? 하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웰컴 투 스페이스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이제 왕복으로 100회가 목표입니다. 예. 이걸 계속 재사용하고 가서 우주궤도에 놨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자리 딱 태평양 쪽에 딱 떨어지는 거. 예전에는 떨어지면 거의 버려서 고철 줍듯이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렇지 않고 제자리 갔다가 이제 궤도에 딱 안착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재사용이 계속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쪽에서 또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저궤도 위성이죠. 위성들 이렇게 쭉 올려놓고 거기서 위성 인터넷을 그렇죠. 하기 시작해야 뭐 저희가 앉아서 이게 오지에 가도 인터넷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걸 통해서 머스크는 뭘 보고 있느냐? 스타링크. 자율주행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전역에서도 자율주행으로 데이터 왔다 갔다 받고 네. 그렇게 하는 빅픽처가 그려지는 거죠. 도로에 깔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보 환경이 다 만들어져서 와이파이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대로 따로 시설을 하지 않고도 자율주행이 다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통신선이 지하로 다 깔려 있죠. 예. 미국은
위에다 깔아놓습니다. 위성으로. 그런 현상이 되는 네, 거네요. 네. 정보대가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런 상황이라면 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기업들인데 아까 방산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주항공 이야기를 하는 그게 거예요. 연결이 되는 쪽으로 그렇죠. 같이 교차되는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가장 먼저 받을 거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죠. 이게 그래도 그나마 가장 이것도 지금 현재 세네요. 네. 어차피 방산 쪽이니까 예.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거기다 우주 또 위성 이쪽과 총 합체된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런 종목들 봐야 될 것 같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좀 미리 올라간 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무래도 좀 약간 버겁죠.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네요. 예, 그런 측면 쪽에서 약간 12만 원 찍고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눌려진 모습이죠. 식사한 뒤에 배 소장님 모습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작은 종목으로 가보게 되면은 그래도 나사라든가 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미국 기업 이 회사들한테 항공 기업들한테 다 납품을 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 이름도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최근에 좀 움직였다가 또 차익 매물 만들어 네. 쭉 나오고 저게도 위성과 관련돼 있는 그런 쪽도 네. 관련 있죠. 예, 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i3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그렇게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닌데 i3C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i3 네. i가 3개입니다. 다 용서해 드릴게요. 네. 예. i3C스. 네. 용서를 하고 있네. 쏘리. 네, 쏘리.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i3. 네, 이 회사의 강점이 원적외선. 예. 그러니까 지금 원적외선 카메라로 보는 그렇죠. 적들의 동태 이런 거 다 보이죠. 예. 네. 밤에도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를 해양 쪽에서 많이 쓰고 거기다가 해양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에서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예. 이렇게 나왔었을 때 할 일이 많겠다. i3 시스템입니다. 네, 이런 쪽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방산하면은 인서양은 좀 뭐 방산 시장 생각났다. 그러니까 네. 주로 남성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산 쪽 종목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른. 그래도 뭐 이건 좀 궁금하다. 방산 최근에 좀 뜬다고 하니까 네. 또 주목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방산주 최근 폴란드의 기관 총탄과 전차포탄 수출한 풍상 혹시 전망이 어떻게 궁금합니다. 될까요? 풍산.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은 있어요. 네. 그래서 소장님 풍을 걱정하면서 말씀드렸죠. 풍산. 네. 저는 이제 풍산 좋아해요. 네. 풍산, 제 고향은 마산. 또 산짠, 네. 두산 뭐 또 인서양이 마산 좋아하는 뭐 야구팀. 네, 그렇습니다. 풍산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풍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느낌은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탄약 관련된 쪽으로 하는데 원래 동재련 쪽이죠. 그렇죠. 또 동전도 만들고 동전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들이다.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다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다 거기다가 지원을 해줘요. 예. 그럼 자국의 탄약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우리 거 부족한 거 그럼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채워넣어야 되니까. 채워내야 되겠죠. 네. 좀 SOS 풍산 도와줘요. 그래서 그쪽으로 쭉 나가는 이런 현상들. 게다가 풍산이 강점 있는 게 레저용 탄약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알아요. 이게 스포츠용. 그렇죠. 스포츠용으로 충격이 좀 심하시네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리오프닝 되면서 상당히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걸 비롯해서 나오고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좀 매물을 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당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주식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그만큼 또 가격 탄력성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이 흐름이면 5만 원대 이상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지금 당장은 들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한 4만 원대 초반 정도라도 이렇게 좀 조정받게 되면은 그 다음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저항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는 긍정적으로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지금 끝날 기미를 사실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이 증폭되어 나가는 현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좀 징병제로 이제 군인들을 징병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군인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태안생 연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민으로서 좀 대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어요. 네. 이게 국방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도 다 펼쳐집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 기준으로? 25만 명. 출생률 0.73%. 0.78. 78. 네. 아. 둘이 결혼하면 0.78명이면 애 80% 나는. 그렇죠. 네.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태세입니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국방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병제 이야기해서 모병제 예. 못해요. 어떻죠? 아이들이 없으면 로봇 이야기 하려는 거죠? 야, 나 안 해. 네. 예. 이제 그런 그러니까. 쪽으로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AI가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약간 지구가 그러니까 정찰 감시 시스템을 쫙 펼쳐놓고 예.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군인을 투입하든가 거기 뭐 이상 상황이 있을 때 또 로봇개가 달려가는 거죠. 예. 네, 달려가서 이상 있나 없나 보고. 예. 그게 또 어디 쓰는지 아십니까? 네. 요즘 건설 현장에도 쓰인대요. 아. 그 사적 로봇의 뒤에다가 시멘트를 딱 얹어놨더니 맞아. 막 올라가지고 거기다 또 올려놓고. 그런 동영상이 재현되기도 했어요. 네.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그 탄력 반동을 이용해서 올려놓고 내려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불 좀 일손이 필요한데 가서 네. 투입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방산 쪽도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다 예. 폭삭을 장착하고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구조하는 것들. 그렇죠. 화재로 막 그래서 독가스 많은데 거기 혹시나 또 사람 있는지 사람이 들어가기는 소방관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환경인데 그렇죠. 로봇은 가능하겠네요. 네. 이게 네. 저희가 영화에서나 아니면 뭐 보던 이런 현상들이 현실화가 조금씩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쪽도 지켜보는 게 맞다 이런 쪽인데 요즘 힘이 없어요. 아. 네, 한번 많이 올랐다 보니까 힘이 없는데 또 언젠가 또 모멘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당장 그게 상용화 될지 어떨지. 자, 그것도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또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로봇이 신박한 건 알겠는데 또 미래에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장에 뭔가 돈이 되냐. 자, 다시 정리를 위해서 방산으로 들어가서 네. 최근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내용 말고 네. 퍼스텍이나 이렇게 방산 관련주가 요즘에 좀 많이 주목을 받는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테마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수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쪽에서 다량의 수출 건수가 나오기 시작해서 거기에 예. 기반을 가지고 이번에 또 회장이 오셔서 추가 계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 수출 같은 경우 그거죠. 즉 성과가 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동안에 알고 있던 Q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나오는 변화가 단순히 방산이 국내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해외까지 연결되는구나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변화까지 보게 되면 이런 좀 대기업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 퍼스텍이다 뭐 작은 또 옛날 빅텍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연결되는 부분들은 좀 작다라고 네. 보시면서 큰 걸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퍼스텍, 빅텍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보다는 좀 큰 범주로 보는 것이 더 낫겠다. 네. 더 나은 방향이다.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경제사부 지금 뭐 재밌다, 포복절도다. 그런데 알려준 대로 내가 잘 판단해서 투자를 냈더니 독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찢어진다. 네,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인서양도 경제사부 지금까지 우리 지난 방송들 다 보고 들어온 거죠? 네. 표정이 안 밝으신데요? 아니, 예, 예. 그다음 대사가 없어요. 아니. 첫 번째 방송 때 첫 번째 방송. 여성 게스트분 누구였죠? 전 방송만 봤어요. 이전 방송. 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면접의 기회가 지나간 사라졌습니다. 지나간 방송이라고 놓치지 말고 우리 이 투자에 대한 그 많은 인사이트가 우리 김민수 대표가 침을 튀기면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좀 주워 담아서 여러분들 것으로 또 소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네. 전기요금 인상 왜 안 하냐? 이게 나중에 또 부담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력 설비가 좀 설비 관련된 주가 섹터가 주목을 받는다. 이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전기요금을 현실화를 참 시켜야 되겠는데, 예. 네, 어렵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예. 혹시 인서양께서도 지금 네. 집에 전기료 얼마 내는지 모르시죠? 이런 거. 네. 아빠가 할 일이고. 네. 아빠가 벌어온 거 엄마가 내시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올릴 명분은 올려야 됩니다 지금요. 전기요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연료비나 모든 게 다 올리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그걸 떼가지고 나오는 전기요금도 올려야 돼요. 못 올려요. 예. 그러면은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겠죠.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서민 경제에 주는 부담 때문에 정부가 주저하는 겁니다. 주저하고 있죠. 예. 결국은 이거 다 저희 세금입니다. 세금이 다 거의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또 뭐 채권 발행해 가지고 또 넣고 그 이자는 다 그 메꾸고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저희 압박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그나마 그래도 좀 효율화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더 전력을 공급할 때 아낀다든가 그렇죠. 효율화적으로 그거 좀 쓴다. 효율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위해서 이제 쓰는 여러 가지가 예.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그렇죠. 네. 이부터 거기다가 좀 더 전력을 손실 방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송배전 시스템 예.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효성중공업하고 현대 일렉트로닉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렉트로닉이라는 것은 없고요. 네. 무슨 뭔가 네, 거의 어벤져스에 나오는 이름 같은데요. 잠깐만요. 네, 현대 일렉트릭. 네, 네, 현대 일렉트릭이죠. 예, 예. 인생은 네. 제가 조금 전에 일렉트릭이라고 그랬죠, 그죠? 또 우기신다. 아유, 또 네네.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도 최근에 그래서 부각을 한번 많이 받았고 예.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이제 네. 안 작은 회사, 재룡전기. 아, 네, 이것도 이걸 좀 이름에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삼성 거야 이런 얘기 하시죠? 아니 재롱이 생각나가지고. 아닙니다. 이재용 재룡이군요. 재룡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 거 삼성과 아닙니다. 관련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것도 어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어이가 경우도 없네요. 네. 네, 어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회사가 지금 주가가 부각을 받는 이유가 예. 성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재룡전기입니다. 이 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예. 변압기 네. 분야입니다. 변압기가 미국이 이제 작년부터 인프라 투자 쪽에서 그렇죠. 법안 이제 확정되고 돈 쏟아붓고 있는 거죠. 트럼프 때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그 인프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변압기가 예. 과거에 가장 많이 미국에서 설치됐을 때가 1950년대부터 60년대입니다. 그걸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기억나요.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예, 막 예. 뭐 돌려가면서 쓰던 그렇죠. 이런 발전기 옆에 있던 그 변압기들. 그걸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예. 한 50년, 60년 버틴 게 신기해요.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체 시기가 다가온 거죠. 예. 근데 거기 다가오는 게 이제 막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음. 수요가 올라옵니다. 예. 수요가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이런 거 변압기 쪽은 돈이 안 된다. 네. 영업이익률 1, 2% 된다. 그러면서 별로 안 했었어요. 게다가 대부분이 또 멕시코 쪽에서 조립해가지고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그렇죠. 거기가 지금 최근에 막 물가도 올라가고 들어가는 자재비 올라가다 보니까 만들어봐야 소용도 없고 예. 게다가 또 멕시코는 아시겠지만 또 이게 데킬라 네. 라차차 이러고 마시고 예. 오 일 안 해 이제 이러버리고 그냥 예. 그러고 하게 되면 납기도 못 마치고 예. 근데 저 멀리에 있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김민수 대표는 네. 그 앞으로 주식 관련 분야에 계속 남을 생각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 가이드 쪽으로 빠질 모르겠습니다. 다 하고 싶습니다. 예. 돈 되면 다 예. 자, 네. 그래서 네. 자 멕시코 쪽으로서는 이제 변압기가 생산돼서 오기 쉽지 않은 상황에 재룡전지가 네. 재룡전기가 네.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간 거네요. 이게 샘플 보내고 그 먼 나라에서 납기 딱딱 맞추면서 들어온다. 이게 어디 이런 기회가 있습니까?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딱 좋은 게 예. 변압기 관련된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 쪽에 변압기 관련된 예. 지표를 보게 되면 가격도 그렇고 계속 올라옵니다. 빠지지 않고. 그러면 P는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계속 발주 나오고 가격은 올라가고 Q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야, 가격과 양 PQ 이게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죠. 다 올라가는. 그렇죠. 네. 이 전반 그게 가장 대표적인 섹터죠. 예. 그래서 그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최근 들어서는 한 단계 레벨업해서 예. 특징이 그렇습니다. 레벨업하게 되면 좀 쉬어요. 쉬었다가 약간 다시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가나 이렇게 눈치 보다가 갈 거 없네. 내가 또 점프 이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주봉이나 패턴 보게 되면 지금 오늘 비가 오나 봅니다. 네네. 좀 약간 사정이. 네. 그렇죠. 이렇게 기다렸다가 한 번 레벨업, 한 번 레벨업.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도 바로 레벨업은 안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도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재룡전기의 잠재력과 또 상품성을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잠룡 전기가 아니고 재룡 전기입니다. 재룡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또 가는 쪽에서 또 봐야 될 회사 중에 하나가 잠깐 말씀하셨던 효성중공업. 예. 네. 효성중고업이 아닙니다. 예. 중고모의 회사가 아니고 중공업. 그렇죠. 네. 이 회사에 네. 변화도 보셔야 되는데
자꾸 웃어주면 안 돼요. 아니, 네. 아이 경멸하는 미소. 네. 예. 이쪽이 봐야 될 부분들의 하나가 그겁니다. 이 네.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출하고 이제 꾸준히 나오는데 예. 매출의 절반이 건설 쪽이에요. 그러네요. 네. 네. 해링턴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알죠. 네. 네. 건설 쪽 요즘 분위기 좋나요? 안 좋죠. 그걸 깔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잠깐 아마 1분기 때는 영향을 받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빼고 좀 그러니까 보면 지난 1분기 때도 그랬죠? 예. 네. 1분기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괜찮아질 거거든요. 예. 이럴 때가 기회가 아닐까. 변압기의 강자. 효성중공업. 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워낙 변동폭이 좀 큽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만약 접근하시려면은 직전 고점대 들어갔고 조금 어지럽죠. 이럴 네. 때는 약간 뭐 이게 매수 타이밍을 뭐 요만큼 사봤다가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샀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 보고 실적은 전약 후강일 테니까 그런 거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참 우리 이제 전력 설비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효성중공업, 중공업 하면 우리가 그냥 이 이름 안에 가려지는데 이 전력 설비와도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인서양도 지금 주식 투자하죠? 네, 했습니다. 네, 했어요. 네. 지금도 하고 있죠? 네. 밝지가 않네요, 표정이. 아니.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집중하고 있어서. 네. 아니 뭐 최근 돈을 다 뺐어요? 아니, 뺐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바이오주 네네. 보고 있었는데. 그래요? 아이고, 자, 예. 그럼 지금부터는 네. 바로 오늘 특별 게스트 중앙대학교 세계의 중앙, 대한민국의 중앙, 중앙대학교 사진과 네 과는 쓰기는 사진학과 그리고 읽기는 경제학과로 읽는다. 주식 투자학과로 읽는다. 사진학과면 카메라 관련주 보셔야 되는 거야. 근데 네. 솔직히 말해서 사진 카메라는 이미 너무 소니. 압도적인 그 업체들이 있어서 뭐 캐논, 니콘 그래도 소니로 지금은 좀 옮겨가는 추세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 변동이 자, 없고. 이 인서양이 네. 이 찜한 내 주식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뭡니까? 사실 저는 근데 완전 다른 걸 갖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 우리가 야단치면 되죠. 네. 네. 그리고 네. 야단치고 혼자 사시고.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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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좀 최근에 엔터 회사 주식을 좀 좋아요. 봤었는데요. 네. 어디예요? 이미 한번 다루신 적 있는데 YG 회사 주식을 YG. 네. 최근에 그 코첼라라는 미국 음악 페스티벌에서 블랙핑크가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또 후배 걸그룹이 좀 데뷔한다는 그런 소식도 예. 임박하면서 약간 YG가 좀 더 그러네요. 엔터 쪽에서 최근에 카카오와 네. SM 이야기가 나왔었고 여기 이제 하이브까지 끼어들면서 그 관계는 또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지난 여러분들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조회해 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 내용 보면 나와 있는데 자 바로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네. 뚜두뚜뚜 뚜두뚜뚜 자 블랙핑크 셧다운. 이거죠. 이거 셧다운. 뚜두뚜두는 네? 뚜두뚜두는 이거죠. 이게 아니 인서양 비교 체험 극과 극이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아니 어떻게 같은 안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뻘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나 인서양 자 네. 그래서 어우. 큰오빠지 아버지가 아니라 자 충격 때문에 지금 방송 그래서-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네. 김민수 대표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YG입니다. 제가 또 양현석 대표의 성대모사를 가장 잘할 수 있어요. 블랙핑크 맞니? 아까랑 이승엽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다르죠. 빅뱅 요즘 좀 하더라. 네 비슷하잖아요. 아니 차이가 뭐냐고. 그렇습니다. 네. 그냥 YG 엔터를 볼 때 GD 나오죠 이번에 네. 또 하반기에 네. 나오고. 네. 그리고 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베이비 몬스터. 네. 배몬. 네. 네,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다 공개됐죠? 네. 6명? 네. 네. 어, 블랙핑크가 노후화됐다. 말도 안 아니, 됩니다. 설마. 예, 노후화가 무슨 혹시 블랙핑크 최근에 그 로제가 연문설이 좀 불거졌었죠. 네. 누구랑이었죠? 강동원 씨랑 그러니까요. 나이 차이가 18살. 16살. 그래서 근데 지금 엔터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네. 근데 최근에 또 하나 조금 이상한 뉴스가 나옵니다. 네. 지민이 빌보드 1위를 딱 찍다가 예. 그 다음 주 되니까 바로 45위로 내려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빌보드가 삐졌습니다.
빌고 있어요. 네. K-팝 좀 그만 올라와 이러면서. 아, 네. 짜증나. 네. 그 자리는 우리 가가 자리야. 그렇죠. 레이디 가가 자리야. 네. 가가 아이가. 가가 이러면서. 아이가. 네. 그러고 있는데 네. 왜냐면 빌보드가 하도 이제 K-팝들이 날리니까 이걸 좀 조정해야겠다라고 네. 해서 앨범 판매량을 반영하는 속도를 반영량을 바꿨습니다. 아. 그걸 좀 많이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그러니까 축소시켰어요.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우선주의가 됐네. 그죠? 거기도 그러네요. 아, 그기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좀 흔들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그 팬덤이 어디 갑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미. 네,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조정은 또 받겠죠. 봤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 YG 한번 볼까요 지금? 네, 축구는? YG는 네. 지금 한번 또 고점 내고 약간 좀 주춤하네요.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정도에서는 뭐 한 단계 한 6만 원대 밑에 이 정도쯤에서 잠깐 조정 나오게 되면 그럴 때 보셔도 되지 않나. 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큐브. 톰보이 네. 예. 왜냐면 멤버 중에 네. 중국인 네. 우기와 우기와 슈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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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죠? 어떤 그룹이죠? 큐브엔트면? 아이들 여자 아이들이랑. 아이들. 아니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자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누구죠? 센터 저기 작곡을 많이 하는. 소연 전소연님. 내가 좋아해요. 좋아요. 톰보이 이런 것도 다 그럼요. 만드셨으니까. 댄스도 좋잖아요. 네. 이 댄스가 있잖아요. 네. 댄스가 있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원본은 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 가고 싶다 집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예. 외국인들 공연이 허용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영향력이 됐죠. 있는 쪽이 많지 않게 큐브엔트군요.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 콘텐츠 자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소연도 또 작사 작곡 능력도 있고 네. 이런 것 자체가 만능 엔터테인에다가 또 우기 새로 딱 더 이제 코로나가 거치면서 결합을 해줘 태국 멤버도 있죠, 그죠? 네. 6명의 정말 우리 아이들 여전사들 또 누가 있죠? 큐브엔트에 또 누구? 펜타곤이 있습니다. 펜타곤입니다. 네. 거기도 중국 멤버가 있죠. 그러면 이건 네. 정말 미국 국방성을 장악했네요. 펜타곤이니까. 끝내시죠 그냥. 네. 네. 오늘 안 가도 되잖아요. 있어요 방송? 그럼요. 없잖아. 그럼요. 다 잘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정리됐다던데. 전화 온 거 못 보셨어요? 네. 잘렸다고 온 거잖아. 그냥 서울경제에 뼈를 묻어라. 그래. 예. 자 여러분들. 네. 방송은 서울경제TV, 유튜브는 경제사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주식 투자 가이드. 네, 가이드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경제TV 또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개인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구독 안 누르셨으면 지금 바로 구독 꾹 눌러주시고 더 많이 경제사부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한 우리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이인서양 오늘 우리 소감 어떻습니까? 함께했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진짜 찐 반응으로 웃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 종이 위에는 온갖 욕이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올 때가 못 되는구나. 네. 상암동 자, 그러면- 저주 뭐. 네. 네.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격한 감정이 솟구칠 정도로 좋았다 말씀 주시는데 앞으로 그럼 계속 고정으로 어떻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출연료는 없어요. 네네. 예. 그리고 뭔가 몇몇 또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괜찮아요? 네, 좋아요. 번호를 그럼 좀 주시면 되는데 전화번호.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한 여성의 자 진실과는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자 경제사부 김민수 대표 이인서양 중앙대 사진학과입니다. 그리고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